결혼 날짜 하나 잡는 게 뭐 어렵냐고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가끔은 마음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프러포즈를 했고 누군가는 조용한 기적을 품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주 늦은 참회를 시작했죠. 오늘 술도가에는 세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랑, 생명, 그리고 용서. 운전석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광숙이다. 그녀는 천천히 트럭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해둔 풍선들을 풀어올린다. 형형색색의 풍선들이 밤하늘을 가득 메우며 흩어지고 그 풍선들 사이로 하나의 현수막이 조용히 펼쳐진다. 동석 오빠, 나랑 결혼해 줄래요? 마당에 서 있던 동석은 순간 말을 잃은 채 그 문구를 바라본다. 잠시 후 그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광숙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은 진심으로 시작되었다. 정수 장모님의 출국 전에 결혼식을 치르는 게 좋겠다며 2주 후 주말로 결혼 날짜를 단독 결정해버린다. 이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은 광숙은 충격과 서운함이 뒤섞인 채 말문을 잇지 못한다. 그녀는 결국 동석에게 전화를 걸어 따진다. 오빠, 결혼 날짜 왜 혼자 정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소. 정수 어르신 미국 가시기 전에 하자고 했잖소. 그렇다고 상의도 없이? 우리 결혼이 오빠 혼자 하는 거예요? 동석은 당황했지만 이미 광숙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둘은 제대로 풀지 못한 채 감정이 엇갈린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은 광숙의 엄마 공주실이었다. 아니, 결혼 날짜를 지 맘대로 정했다는 게 말이 돼. 그것도 둘이서 싸웠다잖아. 공주실은 바로 함 회장 집으로 향하려 했지만 그 전에 한 사람과 연락을 취한다. 바로 박정수였다. 공주실과 정수는 원래 가깝지 않은 사이였지만 딸과 사위될 사람 사이가 틀어진 걸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한 카페에서 마주 앉는다. 어색한 침묵 끝에 먼저 입을 연 건 박정수였다. 우리 아이들 말은 못하지만 서로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광숙이는 겉으론 강한 척하지만 은근 여려요. 결혼 날짜도 예식도 너무 빠르다 싶었죠. 동석이 성격 알잖아요. 조급하면 그냥 추진부터 하고 보니까. 둘은 한참을 말없이 커피를 마시다 동시에 입을 연다. 결혼 날짜 미루면 어떨까요? 그날 밤 광숙과 동석은 다시 술도가 마당에 마주 앉는다. 박정수와 공주실은 식탁 끝에 앉아 조용히 지켜본다. 광숙이 먼저 입을 연다. 미안해요. 서운했어요. 내가 오빠 마음을 모른 건 아닌데 그냥 너무 갑작스럽게 다 정해져 버려서. 동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을 전한다. 광숙 씨, 앞으로는 뭐라든 꼭 당신과 먼저 상의하겠소. 이번엔 내가 서두른 게 맞소.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친다. 그 순간 공주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날짜 좀 미루는 거 어떠냐? 박정수도 조용히 말을 잇는다. 마음이 맞아야 좋은 결혼이죠. 우리가 보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평생 후회 없는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결국 결혼식은 한 달 후로 미뤄지기로 결정된다. 정수는 미국 일정을 미루기로 했고 광숙은 마침내 안도한 표정을 짓는다. 감사해요. 진짜 숨이 좀 트이네요. 풍선처럼 하늘로 터져버릴 뻔했던 감정들이 이제는 서서히 제자리로 가라앉는다.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은 이번엔 정말 같이 준비되는 결혼이 되어간다. 며칠 전부터 옥부는 밥을 거의 못 먹고 있었다. 평소엔 국물에 말아 한 그릇 뚝딱 해치우던 그녀가 이젠 밥상 앞에 앉기만 해도 한숨부터 쉬었다.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요. 옥부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진짜 걱정이 된 건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흥수였다. 아침이면 속을 부여잡고 토하는 옥분, 점심이면 누워만 있고 저녁엔 밥 냄새조차 못 맡는다. 게다가 얼굴까지 창백해졌다. 옥분 씨 요즘 이상하지 않아? 밥도 못 먹고 냄새만 맡아도 힘들어하고.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그러자 미수는 두 눈을 반짝이며 흥수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장난기 섞인 말투로 툭 던진다. 도련님, 그거 혹시 병이 아니라 축복 아닐까요? 예. 딱 임신 초기 증상이잖아요. 속 메스껍고 냄새 예민하고 입맛 없고. 테스트기 하나 사서 해보라 하세요. 어쩌면 술도가에 또 하나의 새 식구가 오는 걸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들은 흥수는 잠시 어안이 벙벙했다가 이내 벌떡 일어난다. 지금 당장 다녀올게요. 그날 밤 흥수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돌아온다. 봉지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손끝이 바들바들 떨린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며 말한다. 옥분 씨 아니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한 번만 해봐요. 괜찮으면 마음이라도 놓을 수 있잖아요. 옥부는 당황했지만 흥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하지 못한다. 조용히 봉투를 들고 침실 안 화장실로 들어간다. 긴 시간이 흘렀다. 물 흐르는 소리, 조용한 침묵. 그리고 조심스레 문이 열렸다.
옥부는 손에 작은 스틱을 들고 있었다. 눈가는 살짝 젖어 있었고 입술은 떨려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손에 든 테스트기를 내민다. 2줄. 확실하게, 진하게 떠오른 2줄. 그 말에 흥수는 순식간에 말을 잃는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숨이 막힌다. 그리고 몇 초의 침묵 후 흥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옥분을 바라본다. 진짜예요? 우리 아기가 생긴 거예요? 옥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이 또르르 떨어진다. 그 눈물엔 놀라움, 감동, 두려움, 기쁨이 다 섞여 있었다. 흥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듯 앉아 옥분의 손을 잡는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옥분 씨아니, 우리 애기 엄마. 그 순간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술도가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강수는 우와 형. 진짜? 형수님 대박이에요. 하며 기뻐하고 천수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잘됐다 한마디 툭 던진다. 범수는 안경을 벗고 고개를 끄덕인다. 광숙은 놀라움과 감격이 섞인 눈으로 옥분을 꼭 안는다. 옥분 씨아니, 우리 막내 형수님. 진짜 축하해요. 공주실은 소식을 전해 듣고는 눈을 반짝이며 외친다. 내가 외손주 보는 것도 모자라 손주까지 보겠네. 그날 밤 술도가는 오랜만에 따뜻한 잔치 분위기로 가득 찼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중이라는 묵직하고 조용한 기적이 깃들어 있었다. 월요일 아침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들 수십 명이 몰려있는 그곳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도착한다. 차 문이 열리자 독고타기 모습을 드러낸다. 굳게 담은 입 하지만 전보다 야위고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조사실로 향했다. 그곳엔 이미 소전무가 자백한 모든 내용이 문서로 정리돼 있었다. 조작 영상, 위조 서류, 횡령 기록, 불법 정치 자금의 흐름까지. 그가 감출 수 있었던 시간은 끝이 나 있었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묻는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독고탁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검사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다 내가 시켰습니다. 그 말에 조사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제야 독고탁은 고개를 들고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 나이 먹고 딸 하나 지킨답시고 얼마나 많은 걸 망가뜨렸는지. 이젠 알아요. 곧장 그는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수갑이 채워지고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 하늘을 올려다본다. 창 너머로 스치는 거리 풍경 속에서 세리의 웃는 얼굴이 그리고 장미애가 처음으로 아이를 안고 있던 그날이 떠올랐다. 미애야, 내가 너한텐 참 나쁜 남편이었다. 세리한테도 아버지 자격 없었지. 이제라도 뉘우쳐야지. 그래야 좀 사람 구실이지. 그의 눈가엔 작은 물기가 맺혔다. 그 눈물은 명예도 자존심도 아니었다. 사랑에 대한 늦은 자각이었다. 그 무렵 술도가 앞마당에 또 다른 검은 차가 조용히 멈춰선다. 차 문이 열리고 장미애가 내린다. 단정한 옷에 커다란 서류철을 안고 있었다. 그 얼굴은 언제보다 담담했지만 그 걸음은 주춤주춤 흔들렸다. 광숙과 천수가 그녀를 마주한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다. 그러나 장미애는 아무 말 없이 두꺼운 봉투를 건넨다. 이건 신라주조 제명의 지분입니다. 세리것까지 포함해서 다 드릴게요. 천수는 황급히 손사래를 친다. 우린 이런 걸 받을 이유도 자격도 없습니다. 장미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을 마주한 채 입을 연다. 압니다. 저도 세리도 이 집에 너무 큰 짐을 지었어요. 특히 강수. 어릴 때부터 본 그 아이한테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빼앗았는지 알아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다. 이건 사죄입니다. 신라주조도 제 자존심도 이제 다 내려놓을 때예요. 그 말에 광숙은 아무 말 없이 장미애를 바라본다. 이전 같았으면 당장 쫓아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의 장미애는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꺼낼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장미애는 말없이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고개 숙인 채 돌아선다.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한다. 누군가를 위해 울 수 있다는 건 그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내일 독수리 술도가는 더 깊은 고백과 더 뜨거운 반전으로 돌아옵니다. 망고 드라마. 한편 보면 빠져드는 이야기의 세계.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